얘들아, 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1위였던 문제거든. 오답률이 한 80%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잘 적용을 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지문 나가기 전에 한번 어떠한 것들을 좀 잘 적용해 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풀었어야 됐는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로 지문에서 저자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 혹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다라는 근거가 주어지면 너네가 그것들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자나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를 잘 캐치하면서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얘들아, 저자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저자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건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자의 포커스를 캐치를 하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예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however, but 이런 영도어들을 우리 역접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접이라고 했을 때 너네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전에서 나왔던 내용과 아예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아예 전에서 주장했던 것을 뒤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 얘기했거나 주장했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however나 but이 쓰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군가가 나는 헬로키티 그 쿠션을 좋아해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해보자. 헬로키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지만 하면서 누가 내가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귀엽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나는 헬로키티를 좋아해 라는 얘기를 뒤집기 위해서 이 역접을 사용한 거니? 그러나라는 거를? 아니지. 앞에서 내가 헬로키티를 좋아한다라고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however, 그러니까 그러나가 쓰인 거지. 이렇게 however나 but이 앞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용도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주의하면서 한번 그 34번 첫 문장부터 한번 봐볼게. 칸트는 법의 통치에 대해서 강한 옹호자였었대. 근데 이 법의 통치를 뭐로써 생각을 했어? 궁극적인 보증으로서. 뭐에 대한 보증?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한 보증으로서 칸트는 법의 통치, 그러니까 그 법치를 옹호를 했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너네가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야 될까? 일단 쌤은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칸트라는 사람은 법의 통치, 법치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네.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플러스를 잡아냈어.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쌤은 여기서 not only but also를 봤거든. 우리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했을 때 저자가 결국에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 어딜까? A일까 아니면 B일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면 B의 저자가 결국에 포커스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쌤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저자는 법의 통치의 좋은 점에 관해서 특히나 자유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 첫 문장을 봤을 때 너네가 어떤 것들을 가져갔어야 됐다? 첫 번째로는 칸트라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칸트는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까지 쌤은 그 머릿속에 넣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어. 한번 다음 문장 봐볼게. 칸트는 믿었었대. 무엇을? 인간 사회들이 더 이성적인 그 형태로서 나아간다라고 믿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이성적인 형태들이 무엇에 의해서 규제되어지는데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법적 틀에 의해서 규제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왜냐하면 오로지 그러한 틀, 그러니까 법적 틀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야. 뭐가 뭐 하도록? 사람들이 조화 속에 살도록, 그리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협력하도록 이 법의 틀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인간 사회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그 규제를 받으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럼 이 문장까지 봤을 때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 칸트가 그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플러스가 이어지고 있구나, 쌤은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갔었어. 그치만 여기서 또 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근데 여기선 자유가 안 나왔네? 나는 자유가 나올 거라고, 뒤에 문장에서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선 왜 자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 이 정도의 의문은 가지고 다음 문장을 넘어갔어. 다음 문장 한번 봐보자. 근데 however가 나오네? 역적. 그럼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저자가 방금 얘기했던 그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생각하는 것을 마이너스로 뒤집을까?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단순히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however를 쓴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쌤은 이 문장을 읽었던 거야. 그럼 한번 읽어보자. 하지만 그의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필연적인 진보에 대한 이 칸트의 믿음은 기반이 된 것이 아니었대. 뭐에? 낙관적인 혹은 고결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에 기반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 문장 봤을 때 얘들아, 앞에서 얘기했던 칸트가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여겼다라고 말했던 것을 뒤집는 내용이니? 아니지. 칸트가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에 기반을 한 것인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however가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칸트는 여전히 그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잡고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봐볼게.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그 칸트의 뷰는, 그 칸트의 관점은 홉스의 관점과 가깝다라는 거야. 홉스의 관점이 뭔데? 인간의 폭력적이고 그리고 갈등을 하고 싶어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본성이 만든다라는 거야. 무엇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가 가목적어니까 여기가 진목적어겠지. 여기까지가 진목적어. 그러면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 뭐를? 효과적인 법적 틀을 설립하고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뭐가? 사람이 대개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법이라는 체계가 사람이 막 선해가지고, 우리가 법이라는 체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조금 더 이성적인 형태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법은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는 요소로 쓰이는 거구나, 이 정도를 너네가 이해해도 좋지만 이 정도 안 가지고 가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칸트가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하는 거, 그거를 계속 조금 더 구체화한 거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구나 라고 정도만 가지고 갔어도 됐어.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그 다음 한번 봐볼게. 우리는 의존할 수 없어. 뭐에? 사람들의 자비심에 혹은 호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악마의 나라도 그 조화 속에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법적 시스템에서 모든 시민을 공통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시스템 안에서는 심지어 악마의 나라도 그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문장,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플러스 가져가지. 칸트가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칸트는 플러스로 생각하는구나,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쌤은 그 첫 문장에서 예측을 하면서 읽었던 부분 있잖아, 자유에 대한 거. 여기는 우리 지금까지 본 문장들은 다 자유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 피스, 평화, 앞에서 얘기했던 평화에 대한 거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violate, conflict pro는 뭐 security랑 관련된 거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왜 자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 자유가 포커스일 텐데 라는 궁금증은 여기 이 문장을 계속 읽으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언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근데 딱 이 문장을 보자마자 쌤의 그러한 궁금증이 바로 해결이 됐어. 이상적으로 법은 구현이래. 뭐의 구현이냐면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정치적 원칙들이 뭔데?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칙들의 구현이 법이래. 이 문장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어느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문장은 칸트가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쭉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저자가 포커스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자유라는 관점에서 법의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까지만 너네가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 번외로 쌤이 이 문장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자유롭다고 할 때 보통 어떨 때 말하지? 어떠한 사람이 선택권들이 많을 때 얘기를 하겠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을 때. 근데 법이라는 것을 보면 법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법이 자유도를 침해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자유도를 낮추네.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야? 어차피 그 이성적인 존재들은 이 법이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어차피 이 행동들만 자유롭게 할 거라는 얘기야. 어차피 이 A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법이 이 행동을 못하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유도를 낮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문장에서 하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러한 법들이 그러니까 그 이성적 존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막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막아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어찌 됐던 선택하지 않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러면 그 법은 cannot be.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너네가 이 빈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빈칸은 법에 관한 것이다. 근데 법에 관한 것은 이 첫 문장부터 이 문장 끝까지 플러스로 나왔었지. 역접이 있긴 했지만 이 역접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는 역접이 아니었고 플러스라는 주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역접이었을 뿐이고 계속 플러스로 쭉 간 거야. 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문장이 어떠한 문장이 돼야겠어? 법을 플러스로 만드는 문장이 돼야겠지. 근데 여기 앞에 캔낫이 있어. 캔낫이 있다라는 것은 이 문장이 법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플러스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법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얘기하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첫 번째 선제부터 봐볼게. 여겨지는 거를 뭐로써?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쌤은 이거 보자마자 reasonably?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보는 건데 근데 쌤이 여기서 필요한 건 법에 대해서 마이너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1번을 소개할 수 있었던 거야. 두 번째 선제 봐볼게. 여겨지는 건 뭐로써? 강한 수호자로서. 수호하는 것으로서. 뭐에 대한? 정의 시스템에 대한. 그러면 이것도 봤을 때 딱 플러스지. 이 플러스만으로도 쌤이 소거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3번에 봐보면 이해되어지는 거래. 뭐로써?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거 마이너스지. 확실하게. 그리고 앞에서 쌤이 그 생각하면서 읽었던 여기는 법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하는데 자유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까지도 완전히 매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3번 고를 수 있었을 거야. 4번 시행되어지는 것. 효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소거 가능한 거야. 플러스로만 3개 소거가 됐어. 그 다음에 cannot be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뭐
이상적인 법적 틀의 전제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 이건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3번을 고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얘들아, 이 문제 풀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캐치하고, 그래서 이 글이 계속 플러스로 가는지 마이너스로 가는지 캐치하고, 그리고 저자의 포커스를 캐치할 부분이 있으면 캐치하고, 여기 나놀리 버럴스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 하겠다 저자가 캐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결국에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가는 거야. 그래야지 글을 연결하면서 읽을 수 있어. 쌤이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이라, 프리덤에 관한 것이라는 거를 쌤이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예측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however but, 이러한 연결어, 역접 연결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앞의 내용을 뒤집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고 이걸 읽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빈칸에서 법에 대해서 플러스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는 거. 여기 앞에 부정어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소고 얼마큼 됐어? 거의 다 됐지. 그리고 아예 답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5번은 그냥 소거할 수 있었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강의 마칠게.